네, 점심 먹고 매매 시간입니다. 현상준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강한 매수세를 받고 있을까요?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상의 탑5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들어와 있고요. 대원전선 그리고 SK하이닉스, 에이럭스, 3빌리언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파트너님 사실 이수페타시스 어제 매수상의 탑5에서도 저희가 살짝 분석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해주셨잖아요. 오늘 빠지지는 않고 그래도 2%대 강세가 시현이 되고 있고 외국인이 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 흐름 자체가 그 탄핵 정국 이전과 이후로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 선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대에서 지금 제동을 걸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다라는 것을 아무래도 좀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번에도 제동을 걸어서 다시 한번 유증이 철회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사실 5천억 그 관련돼서는 이미 소문은 다 났었고, 뭐 어떤 그 종목 토론방에서도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을 정도로 사실 그 얘기가 사실 시중에 많이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좀 얘기가 많이 돌았던 건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도 올빼미 공시를 내고 그만큼 주주들과 뭔가 소통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실망감에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제2호 이 제2호. 기업을 인수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사실 좀 굉장히 안개 속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효력이 지금 정정 효력이 27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뭔가 좀 다른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단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소액주주 반발로 인해서 이수페타시스는 최근 주가가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트레이드 관점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종목 에이럭스까지 좀 살펴볼 텐데 어제장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고 드론 관련해서 미증시에서도 드론 관련주가 시세를 내주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그 영향을 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에이럭스 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오늘장에서도 7%대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어찌 보면은 변동성 장세가 정말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요새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재건주, 드론주,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래봤자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 요 정도인데, 이 드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에서도 좀 이슈가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요. 미국을 좀 더 보게 되면은 미 동부 지역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좀 출몰을 했다, 이런 이슈도 좀 있고, 트럼프 행정부 드론 제조업체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는 또 정부의 말도 있었고,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했었죠. F-35 관련해서 더 이상 조종사가 운전하지 않고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닌 이제 무인으로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슈는 그렇고 최근에 한번 그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향후 좀 방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더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장했던 그 가격과 거의 비슷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드론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을 받고는 있지만 이전 이 라인에 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 이상을 보기는 조금 어렵고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드론주 다음에는 또 어떤 종목군이 또 나올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론주는 그래도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3빌리언 역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가고 최근 들어서 사실 11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여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기업과 뭐 MOU 체결 소식도 들어와 있었고 또 구글과 관련해서 AI 진단에서 구글을 이겼다 이런 소식과 함께 주가가 랠리를 이어갔었어요. 차트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파트너님. 그렇죠. 일단 뭐 회사명이 좀 독특하긴 해요. 쓰리빌리언. 3빌리언. 이게 네. DNA 염기쌍 개수 이게 30억 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만큼 의미가 들어가 있죠. AI 플러스 그 안에 희귀질환 진단 검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00여 건에 육박하는 임상 검증 논문이 좀 들어가 있고 2024년 그리고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해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요새 소프트웨어 AI 관련해 가지고 이쪽이 왜 계속 수급을 받는지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최근에 어쨌든 미국과의 좀 문제가 있는 게 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는 그 부분에서 좀 배제가 되고 있고 네. 빠져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새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요새 3빌리언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차트 이게 분석도 봐야겠죠. 네, 최근에 보시면은 상장하고 나서 한번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잠시 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의 거래량을 아직은 못 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다 소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라인에서 어느 정도는 소화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파도를 보이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AI 소프트웨어 쪽이 잠깐 반짝여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고점에서 뭐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관망을 하셨다가 어느 정도 눌리는 자리에서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밖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최근 들어서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연초에도 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섹터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파트너님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전반적으로. 좋기는 한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쪽, 그러니까 뭐 AI뿐만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산업에 대해서 1, 2년 준비한 것이 아니라 10년, 뭐 1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AI 쪽이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IT 강국이라고 늘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I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아쉽지만 AI 쪽은 테마성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라고 해봤자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네. 좀 그런 큰 네이버라든지 그런 큰 기업들 몇 개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 테마성에 많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이 조금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 정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테마성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일승 그리고 제일일렉트릭 들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실시간 투표를 진행을 했죠.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되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55%로 시청자분들의 픽을 받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와 관련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다뤘잖아요. 그렇죠. 원전 관련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치적 이슈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근데 정치적 이슈로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그런 원전주입니다만은 사실 그런 이슈만 아니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미국에서는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 자체도 사실 최근에 수주가 많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인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수원과 끼고서 수주를 하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 다른 나라의 수주를 좀 따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이 유럽, 지금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체코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침을 겪고 있지만 이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만 좀 지나고 나면은 어쨌든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내년 3월에 순항을 하고 있고 체결하는 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빠르게 한번 보고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멀리 보시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월봉부터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있던 거래량을 모두 상쇄하면서 다 지금 소화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됐다. 자, 주봉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면 최근에도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쉬고 있는 모습. 박스권에 그러니까 지금 상단과 하단이 있으면은 상단과 하단에서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많이 하락해 있지만 이 지점이 깨지게 되면은 자체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닥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잠시 내려와 있지만 바닥에서 매수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여전히 관심 섹터로 좀 넣어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상준 와운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